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한국은행장 이창용 총재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자, 부담스러운 거죠. 자꾸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계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 입장으로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죠. 그죠? 세계 1위, GDP 대비 부채 비율 세계 1위. 자,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경기의 장기 침체죠. 그죠?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소비할 돈이 없다. 있는 소득을 가지고 전부 버블이 낀 집을 사고 있다고 보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 지금 올해 전망치가, 작년에 전망치가 2점 몇 프로였거든요. 근데 올해 나오는 수치가 1.4%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건 1.4% 얘기는 이제 뒤늦게 나온 거고, 원래 예측하기로는 한 2.123 뭐 그 정도 였거든요. 자, 그런데 1% 중반대. 여러분 1% 중반대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이 한 3% 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3%라고 보면 이거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당연히 못 쓰고 있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시장을 펌프질 했잖아요. 그죠?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돈순주공 살려주고, 뭐 집값을 집을 거래시키려고 여러 가지 금리 상품을 만들고, 나중에는 뭐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들었는지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상환을 또 그 희한한 상품을 내놓고, 자, 이제는 보험사까지 가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팔리니까. 50년 만기 상품이 잘 팔리니까 보험사들도 그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50년 만기면 매력이 있어요. 내가 50살인데 50년 만기래. 그러면 집을 사는 거지. 그죠? 그것도 좋은 주택 사는 거지. 뭐, 나 죽고 난 뒤에 내가 알 바 아니잖아.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자 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원금 내면 되잖아. 그죠? 나 죽을 때는 그냥 청산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자,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내보낸다는 얘기는 억지로 대출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억지로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현재 금리 5%대, 4.5에서 5.5%대 금리는 부담스럽거든. 지금 집을 사기에는 가격이 높은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30년 만기를 그러면 50년 만기로 바꿔보자. 그러면 원리금이 원금, 이자는 뭐, 이자는 더 늘어나겠네. 그죠? 50년 만기니까. 늘어나겠지. 대신 원금이 줄어들잖아. 매달 갚아야 될 원금이. 그죠? 근데 그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내가 30년 이후에 낼 이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때 내가 80세, 90세 되면 팔면 되니까. 아니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내는 원금이 적어. 그러면 살만하네. 하고 왕창 대출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복현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경제가 안 돌아가겠네? 이건 안 돼. 오바야, 오바. 그죠? 오바야.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죽어. 응? 그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자율적인, 자율적으로, 그런 50년 만기 상품을 조금, 규제를 해라. 해가지고, 농협, 그런 데는 이제 그 상품을 나이 제한을 34세 이하인가? 그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어떤 기준만 기다리고 있대잖아. 이제 그 와중에 보험회사들은, 이 상품 잘 팔리네 하고 나온 거지.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 1위. 자, 그 부채가 다 어디로 갔냐? 자, 부동산으로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참 답답한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갔어.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전국적으로 다 깔렸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방의 부동산은 뭐 앞으로 좋은 데야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방의 부동산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젠 정체 또는 뭐 그냥 현상 유지야.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야. 뭐 어쨌든 인구가 감소라는 게 앞에 있는 대명제잖아.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뭐 투자 들어가는 건 뭐 그 지역에 뭐 대장 아파트나 그런 거나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뭐 무슨 뭐 구축 아파트, 썩다리 아파트 그런 거 잘 안 산다고 이제. 왜냐면 전세 갭도 벌어져서. 그러면 거기에 대출 들어간 돈들은 그 다 뭐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거래가 안 돼. 그죠? 가격은 또 그래. 그리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 지방은. 그죠? 공급은 계속 늘어잖아. 새 아파트는 계속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들어간 돈은 부실해질 수.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로 막 또 집중해. 수도권으로 집중해.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는 또 버블이 껴. 그러면 또 대출 들어간 게 또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한국 금융계의 수장들은 걱정이 되는 거지. 나도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냐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 현재의 금리는 여기서 더 우리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볼 때는. 그것도 그리고 대출이 뭐 1,800 몇 조인데 GDP 대비 1위인데 거기다 대고 금리 올리면 말 그대로 돈이 다 은행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유지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발 충격을 얘기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니까 중국발 충격이 우리나라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침체. 뭐 여기는 이제 성장 동력이 없는 거야. 중국은. 뭐 미국이 팔다리 다 잘라버렸지. 그죠? 반도체도 뭐 수출 못하게 해야지. 수입을 막은 거지. 그죠?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내수 경기를 끌고 갔던 부동산은 무너졌지. 그죠? 무너졌지. 젊은 애들 실업률은 21%, 22% 넘어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의 정책 자체가 이런 경기의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시진핑의 마인드 머리 자체가 이건 옛날에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사회주의로. 그 사람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니까. 중국은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거기는 이제 우리 예전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방향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 관점에서 이창용 총재가 중국발 충격이 우리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상당 기간 길게 갈 것이고 내년 우리 성장률은 낮아질 거란 얘기야. 그죠? 자,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막 집에 몰빵하고 있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그죠? 주식시장으로는 못 가잖아. 주식시장 좋은 주식도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 그냥 3%, 5% 그 배당 주는 주식들이 있거든? 그리고 장사도 잘 돼. 주식은 바닥에 안 사, 이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부자들은 그런 거 보고 그런 주식 지금 바닥에서 다 긁고 있어. 에코프로 그런 거 안 사고. 응? 자, 그런데 우리 중산층들은, 우리 영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빚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야. 빚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야. 자, 빚내서 집을 사고 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자,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집값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서울 수도권은.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버틸 수가.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되면 되는 거야. 경제 성장이 된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거거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달러가 들어와서 그 원화들이 많이 회전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응? 중국의 장기 침체 그리고 세계 경기의 침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창용 총재가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추경호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이 금융시장의 이상한 과열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경제 트렌드라든지 어떤 그 거시적인 경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장기적인 흐름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 뭐 세계 1인데 뭐 말할 것도 없지.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처럼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만약에 여기서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작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없잖아. 지금 그거야.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데도 집을 자꾸 사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도 비싸고 금리도 높은데 사는 거면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야. 내년에. 그렇지만 내년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안 떨어진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 앞으로 2% 금리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잖아. 자,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 가계빚이 1862조야. 이거 전세 자금 뺀 거예요. 1862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가계부채가 아니죠. 이게 가계빚이죠. 가계부채 비율이 1862조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올랐어. 전주가 0.04, 서울은 0.14, 두 자릿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0.5. 자, 전주가 0.09니까 서울은 또 계속 오르고 있어. 수도권도 전주보다 0.04 올라서 0.12. 지방도 2주째 연속 올라서 0.02. 5월 첫째 주 이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금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야. 자, 서울에 어디서 많이 올랐냐? 자, 강북권에서 성동구 0.25%, 용산구 0.21%, 마포구 0.20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0.37, 많이 올랐죠. 송파구 0.37, 강남구 0.20. 자, 경기도는 전주보다 0.12, 0.12 상승, 0.04포인트 오른 0.12, 과천은 0.46, 화성은 0.44, 많이 올랐죠. 하남 0.42. 자, 이렇게 성남 수정구 0.31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자, 인천도 오르고 있어요. 인천도 마이너스 0.06포인트 상승세가 지속됐고, 상승폭은 전주보다 조금 줄었다. 자, 5대 광역시도 오르고, 8개 도도 오르고, 세종시도 오르고, 지방 집값도 1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자, 이게 뭐 얼마나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오래가지는 못하리라고 봐요. 오래가지는 못하리라. 왜냐면 다 대출받아 집을 사고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지금 가격의 피로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 많이 되지도 않고 지금. 이제 매물이 안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급한 사람들이 전세값 오르니까 사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 상황은 아주 극도로 힘들다. 그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어떤 한계점은 있고, 다만 전세 가격은 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